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메타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에 배울 내용들은 메타 프로그램을 좀 특수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꼭 메타 프로그램만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내용도 있긴 한데 책 구성상 메타 프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메타 프로그램에 합류시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할 내용은 네임드 템플릿이라는 걸 가지고 샘플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임드 템플릿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임드 템플릿이라는 요 샘플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일단 얘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위에 내용을 잠시 접어두고요. 어떤 걸 하길 원하느냐면 이 샘플이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면 이 브레드 슬라이서라는 요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 클래스의 내부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뭘 넣냐면 템플릿, 폴리시 템플릿을 이렇게 폴리시 정책 관련된 이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들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1번에서 4번까지를 기본 템플릿 파라메터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번째를 바꾼다 그러면 네 번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앞에 걸 다 넣어주고 네 번째를 달리 써야 되잖아요. 디폴트 값이니까 여기 써주고 여기 써주고 여기 써주고 여기서 네 번째만 바꾸려고 그러면 네 번째를 앞에 세 개 다 써주고 네 번째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용할 때 내가 네 번째만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 번째를 하기 위해서 얘를 다 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디폴트 값을 다 써줘야 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써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지금 샘플은 뭐냐면 요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를 바꿔라 그러면 4번 4를 4만 얘로 바꿔. 요런 식으로. 원래 4개를 다 디폴트 값이 4개가 있어서 각각 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특정한 것만 내가 딱 셀렉트해서 걔만 딱 지정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요거 비슷한 개념이 제가 샘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C에 있는 샘플인데요. 제가 요거 C 샘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C에서는 요런 얘를 스트럭처를 얘가 이거 확장자가 C예요. 확장자가 C.C예요. 컴파일러가 C 컴파일러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 C도 스펙이 있거든요. C99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최근은 C11 스펙이지만 99년도에 만든 스펙에 보면 이런 구문이 가능해요. 스트럭처 A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요렇게 점 Y하고 일을 하게 되면 요 Y 값을 일로 하고 Z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그냥 만드는데 뭐 그러니까 요렇게 특정한 이름을 놓고 걔만 세팅한다. 뭐 요런 게 가능해요. C에서는 C99년도 스펙 이후로는. 근데 요거를 지금 최근에 C++ 20 스펙에 얘를 넣은데요. 얘를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게 결정이 났어요. 올해 6월 달에 C99에 있는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보면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요런 거를 디자인 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라고 불러요. 디자인 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건데 얘가 그 최근에 추가되도록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한참 20스펙에 넣기 위해서 제한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소스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00년도, 2001년도 그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템플릿 파라메터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폴트 값 나머지는 다 디폴트 쓰고 4번만 내가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AND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뉘앙스를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짠 샘플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폴리스 3 언더바 이스하고 이렇게 쓰면 3번, 세 번째 정책은 얘로 가겠다. 나머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세 번째 템플릿 파라미터만 바꾸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현했냐면 템플릿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일단 대충 이해는 되죠. 템플릿 파라미터가 그 디폴트 파라미터 쪽에 있는데 내가 지정해서 3번만 바꾼다든지 2번만 바꾸다든지 1번 바꾸든지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일단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한 거는 다중상속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다중상속이 상속으로 정책이 딱 들어가는 거죠. 1, 2, 3, 4, 4개의 정책이 이 다중상속을 통해서 정책을 구현하려고 이 사람들은 일단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다중상속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2번도 커스텀 정책을 쓰고 3번도 커스텀 정책을 쓴다. 이렇게 짤 수가 있잖아요. 두 개 똑같은 타입이 정책으로 둘 다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요 녀석을 이 정책을 다중상속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요. 근데 퍼블릭으로 A를 받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퍼블릭으로 또 A로부터는 상속 못 받잖아요. 다중 상속은 가능하지만 타입이 서로 달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중 상속을 사용할 건데 중복할 수 있도록 똑같은 타입이 중복될 수 있도록 상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D인자를 넣은 거예요. D가 다르면 얘가 베이스가 뭐냐면 내가 상속받기를 원하는 정책이에요. 이 베이스에 넘어오는 요 인자가 정책을 넘어올 거예요. 아까 뭐 4개 중에 하나를 관련된 내용이 넘어올 거고 넘어오면 얘로부터 상속받아서 디스크라이머네이터라는 요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얘가 요 폴리스 셀렉터라는 쪽에 들어가잖아요. 폴리시 셀렉터에 하나, 둘, 셋, 네 개 각각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인자로 1, 2, 3, 4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상속이 뭐냐면 베이스로부터 상속을 받긴 하지만 그때의 그 템플릿 파라미터 D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4가 되니까 템플릿 파라미터 인자가 다르니까 템플릿 파라미터의 인자가 다르니까 이 첫 번째 인자가 같더라도 베이스가 같은 타입이 되더라도 이 D 때문에 서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만든 거냐면 같은 정책으로부터 중복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짠 거예요. 중복 상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그럼 폴리시 셀렉터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던지면 걔가 다 뭐로 가냐면 베이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다 베이스로 이게 넘기면 요 녀석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셀렉터로 들어가 베이스로 들어가서 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구조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구조가 돼요. 뭔가를 선택하면 우리가 정책을 선택하겠죠. 정책을 선택하면 정책들 클래스가 A, B, C라고 하면 이제 A, B, C, D 이렇게 4개라고 하면 4개의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4개 클래스가 다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상속을 이렇게 받는 거죠. 4위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죠. 이렇게 상속을. 그래서 요 중간에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터가 각각 있는 거죠. 여기 버추얼이 아니니까 여기 디스크리미터 있고 마지막에 얘가 폴리시 셀렉터가 얘네들을 다 자동 상속받는 구조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정책 클래스가 맨 상위로 올라간다는 걸 일단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정책 클래스를 파라미터 넘길 건데 그 넘기는 녀석이 맨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시 셀렉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단 정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거죠. 4개의 정책을 중복 상속이 가능한 형태로 해서 쭉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 여기다가 요 셀렉터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셀렉터 1, 2, 3 4개를 넘겨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책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4개의 정책을. 이렇게. 그래서 디폴트 폴리시 1, 디폴트 폴리시 2, 그 다음 3, 4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어디로 전달될 거냐면 여기로 전달될 거예요. 셀렉터로 이렇게. 세터 1, 세터 2, 세터 3, 세터 4로 각각의 전달을 시킬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넘길 때 그냥 또 이걸 곧바로 여기다가 넘기지 않고 보면 넘기지 않고 다시 디폴트 폴리시에서 얘를 하나로 다시 묶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메타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타입 데프로에서 여기 폴리시 디폴트 1을 P1을 쓰고 디폴트 폴리시 2를 P2로 쓰고 3을 P3으로 쓰고 P4를 P4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을 가져와서 이 안에다가 타입 데프 구문으로 쭉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뭘 넘기냐면 얘를 넘겨요. 얘가 최종적으로 넘기는 게 디폴트로 얘를 보면 얘 4개짜리를 다시 한번 상속을 받네요. 다시 상속을 받아서 디폴트 아규먼트, 폴리시 아규먼트라는 걸 만들고 얘가 직접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버추얼이 들어가 있어요. 상속을 받는데 버추얼 상속을 받거든요. 그 상속을 받을 때 버추얼 상속을 받게 되면 얘는 나중에 가장 늦게 결정이 낮아요. 요 클래스가 상속관계 구조를 만들 때 이 버추얼이 들어간 녀석들은 가장 늦게 위치를 잡아요. 그리고 버추얼들은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넘기게 되면 요걸 해서 이렇게 넘기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요. 다시 이제 여기 이 디폴트 값 여기다 디폴트 사용되는 거죠. 얘가 다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면 셀렉터로 다시 남겨주는 구조예요. 폴리시 셀렉터로. 그러면 이때 요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 폴리시라는 요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입 데프로 만들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맨 상위에 이렇게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이제 여기서 복잡해지는데 이 폴리시의 구조를 쫙 그려보면 이 정책들이 다 뭐냐면 요 녀석들이 다 위로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이제 그냥 그렸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가 폴리시 이렇게 맨 위로 얘네들은 다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보면 얘네들의 부모가 다 가상이었었잖아요. 얘네들의 부모가 다 가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얘는 다시 이 녀석을 상속받은 부모가 또 가상이고 또 이게 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디폴트 아규먼트 요 4개가 다 어디로 P1, P2, P4가 다 어디로 가냐면 맨 위에 있는 클래스 하나에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긴 한데 이 버추얼이다 보니까 여기 버추얼 하나가 여기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P1, P2, P3가 이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상속받아서 쓰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예요. 맨 위에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폴리시로부터 P3을 접근하게 되면 폴리시에 P3 하게 되면 P3이 뭐냐면 아까 여기 타입 데프로 한 요거잖아요. 요 녀석들이잖아요. 타입 데프로 한 요 녀석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맨 위에 있는 P3에 대한 타입이 얻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 일도 안 하면 맨 위에 P1, P2, P3에 대한 디파인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맨 위에 이 정책 요 디폴트 폴리시라는 녀석이 맨 위에 가가 있어서 P1 찾으면 타입이 얘야, P2 타입은 얘야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데 특정한 위치를 딱 바꾸는 코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폴리시 1 is 하고 나면 얘가 예로부터 상속을 받잖아요. 또 가상 상속을 받아요. 가상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P1만 딱 바꿔요. 내가 전달된 타입으로.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클래스가 하나가 맨 위에 클래스가 정체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P1, P2, 땡땡땡땡 이걸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로부터 가상 상속을 받은 게 요 녀석이잖아요. 폴리시 있잖아요. 폴리시 이즈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여기에 만들어져요. 여기에 폴리시 이즈는 요 녀석은. 그리고 여기에 P1을 딱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어요. P1을 다시 디파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맨 밑에가 얘가 쭉 가면 여기에 실제 얘가 마지막까지 딱 했으니 이 녀석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얘를 통해서 P1이 뭐냐, P2가 뭐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검색할 때 P1을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냐면 얘를 여기서 P1이 없으면 위로 가고 계속 찾겠죠. 찾다 보면 여기서 딱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P1에 의해서 밑에 그 클래스의 계층 구조상 밑에 P1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P1을 가려서 얘가 대신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정책을 담고 있는 P1, P2, P3를 품고 있는 녀석을 맨 위로 올린다. 가상 상속을 받아서 맨 위로 올린다. 그 다음에 특정한 거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녀석은 걔로부터 가상 상속을 받아서 밑에다가 P1을 넣어준다. 이렇게 오버라이드 이름을 P1이라는 녀석의 이거 타입 데프잖아요. 타입 이름을 여기 있는 파생클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가 위에 있는 쪽을 가리도록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얘네들이 뭘 만든 거냐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해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꽤 있을 수는 있어요. 한번 이런 걸 하나만 더 질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 상속 관계가 A, 여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A, 뭐 다른 클래스 뭐 있고요. 예로부터 상속받고, 또 상속받고요. 또 상속받았어요. 이렇게 상속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다고 해봐요. 여기에 P1이 있어요. 여기에 P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위치에서 검색하게 되면 얘가 검색이 되는 게 맞나요? 얘가 검색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에라가 맞을까요? 이런 구조라고 그러면. 에라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예, 유언상 씨는 아래 거래요. 근데 왜 아래 거라고 생각하나요? 생각하기가. 아래일 거일 것 같긴 하죠. 그쵸? 만약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에라,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얘는 하나 더 있었어요. 상속관계가. 얼마든지 상속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P1이 있어요. 다시 얘로 상속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얘는 에라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에라예요. 얘는 에라예요.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찾을 때 이제 얘가 그 컴파일러가 스펙상에서 어떻게 찾도록 되어 있느냐를 좀 알아야 되네. 얘 찾을 때 못 찾으면 그 다음 바로 위에 부모로 갈 거잖아요.
그 P1 이 부모가 이렇게 있으면 얘도 부모고 바로 위에 부모, 바로 얘도 부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도 있고 P1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오른쪽부터 먼저 할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얘하고 이 사이에는 우선 관계가 없어요. 누가 앞선다는 계약이 없다. 뭐 왼쪽 게 먼저 상속한 녀석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룰이 없어요. 다만 얘는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얘 입장에서 보면. 얘도 한 단계 올라가고 얘도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두 개의 P1이 있지만 두 개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오류예요.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여기 P1이 없어요. 여기 P1 있으면 이제는 얘가 레벨 두 번째 레벨이잖아요. 그럼 얘는 얘하고 같다고요. 이렇게 이 두 개가 같다고요. 얘는 첫 번째 레벨, 얘는 두 번째 레벨. 따라서 얘가 선택되어져요. 스펙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레벨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쪽 두 레벨에서 우측이 우선이나 좌측이 우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걸 근데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샘플이. 정책을 맨 위에다가 디자인해놓고 중간에 바꾸는 거를 중간으로 껴넣는 거예요. 가상 상속을 통해서 중간에 툭툭툭 집어넣어가지고 가기 전에 앞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 네 번째를 맞겠다, 세 번째를 맞겠다, 두 번째를 맞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하고 3에는 3이 있고 얘는 2에는 2가 있으니까 그 2는 얘들이 결정되고 나머지는 디폴트 거 쓰겠죠. 맨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좀 웃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프린트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P3의 프린터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P3에. 나머지는 호출 안 하고 P3에 대해서 P3이 가지고 있는 두 프린트라는 멤버 함수를 스태틱 멤버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디폴트는 뭐로 되어져 있냐면 글씨가 디폴트 P3 이거 프린터 요걸 인식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하는 별도는 얘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대체하게 되면 얘가 콜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프린트를 했을 때는 디폴트 걸 쓰니까 디폴트 프린트 3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인위적으로 세 번째 걸 바꿔버렸잖아요. 가상상속을 밑으로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고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만들어 버렸죠. 템플릿 파라메타 인자가 디폴트가 있을 때 지정해서 놓고 싶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비틀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상상속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찾을 때, 이름을 찾을 때 레벨링 단계,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이런 식으로 찾는 걸 이용해서 그 바로 밑 단계에다가 변형할 수 있는 형태를 딱 집어넣어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정책, 네 개의 정책이 서로 중복될 수 있으니까 중복되는 거는 DI를 넣어서 여기는 D를 넣어서 중복 상속도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버린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네들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구현할 때 다중상속이라는 걸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할 때는 상속 레벨에 따라서 검색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모든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 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걔가 가상인 상태에서 밑에다 집어넣어 하여튼 맨 위 그 상속 레벨을 통해 가지고 검색의 어떤 그 검색을 그 위에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복 상속을 가능하도록 해서 int d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 상속 구조에서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을 활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 스펙에서는 유사한 기능이 지금 추가 예정 중에 있다. 근데 그 아직은 템플릿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템플릿에도 이런 유사한 기능을 넣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대충 뭘 하려는 건지는 알겠죠? 더 아래에 추가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는 문제가 되네. 그쵸? 문제가 되죠. 예, 예. 똑같은 걸 넣었을 때는 문제가 되죠.
표준에 그 검색하는 방법이 그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찾는지. 원래 그 템플릿 C++ 스펙 책이 코어 스펙 분야가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 그다음 나머지 한 7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가 라이브러리 파트예요. 그 코어 스펙에 이제 요 검색 룰이 한 전체 페이지의 한 5분의 2? 굉장히 큰 부피거든요. 한 40%가 이름 검색 룰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클래스가 어떻게 이름을 찾아 들어가는지에 대한 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룰에서 밑에서 레벨링 했을 때 밑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구조적으로. 됐죠? 서경 씨 질문 일단 대충 됐죠? 스펙에 그래서 이런 거를 해킹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원래 스펙에든 원래 이게 C++에 문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제약 조건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래야 돼요. 이건 제약 조건에 스펙 딱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체는 사이즈가 0 이상이어야 돼.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걔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어떤 다른 마치 코어 스펙처럼 특이하게 활용하는 거, 그런 거를 C++에서는 이제 해킹한다 불러요. 표준에 있는 문서를 비틀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이렇게 해서 썼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슷한 형태로 해서. 됐죠? 다음 샘플을 들어갈게요. 다음 샘플은, 테스트 카운터 쪽으로 먼저 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는데. 그, 테스트 샘플은 CRTP라는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CRTP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뭐 curiously recurring template pattern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브젝트 카운트라는 이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템플릿이잖아요. 그럼 인자를 받아요. 템플릿 파라미터를 하나 받거든요. 근데 그 CRTP는 얘하고 얘가 무슨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템플릿이고요. 아니 그 템플릿 클래스 이름이고요. 얘가 추가로 받는 파라미터잖아요. 요것도 타입이고 결국 나중에 타입이 될 거고 얘도 결국은 타입이 올 거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가 미묘한 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 오브젝트 카운트가 전달되어져 온 이 카운티드 타입이라는 녀석 있잖아요. 카운티드 타입에 얘가 부모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 오브젝트 카운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로부터 상속받은 녀석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카운티드 타입이 되는 구조예요. 즉 부모 클래스가 뭘 알게 되냐면 자식을 알게 되는 사항을 항상 만들어줘요. 부모 클래스가 나를부터 상속받은 아들을 알고 있는 형태가 돼요. 항상. 그렇게 설계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자식을 넘겨가지고 재기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그럼 실제 코딩을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myString을 만들었어요. myString. 근데 myString에 전달된 요 녀석이 템플릿 파라미터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어떤 관계라는 소리냐면 요 녀석하고 지금 이 오브젝트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상속 관계잖아요. 얘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넘긴 인자는 자기 자신을 다시 넘겼거든요. 돌고 돌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상속받았는데 그래서 아들 마이스트링이 만드는데 마이스트링은 다시 아버지한테 자기를 넘기고 있어요. 이게 뺑뺑 돌잖아요. 상속받는데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얘가 계속 돈다.
제기적으로 돈다. 그래서 이게 리커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걸 알고 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카운티드 타입이 뭐냐면 오브젝트 카운트로부터 상속받은 녀석이다. 아들이다라고 보면 아들이라고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복사 얘는 오브젝트 카운트로 바꾸는 거고 좀 샘플을 여기다 하나만 제가 임의로 넣을게요. 요런 걸, 요 구문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static, 조금 적당한 얘가 이게 아니라서, 요렇게. 이 구문은 어떤 구문이냐면, 적법한 코딩이죠. 왜냐하면, this는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에 대한 포인트죠. 근데 얘가, counted가 예로부터 상속받은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식 타입으로 캐스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릴레이션이 있잖아요. 그쵸? 릴레이션이 이 두 타입 간의 릴레이션이 있으면 뭘 캐스팅할 수 있냐면 스태틱 캐스트로 캐스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자식이 갖고 있는 run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콜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생기지도 않는 부모가 알지도 못한 자식을 생기지도 않은 자식을 모르는 상태면 호출을 못할 텐데 알고 있기 자기로부터 파생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가지고 자식을 만들어요.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식을 만든 다음에 걔를 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걔를 이렇게 해서 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오브젝트 카운트는 자식에다가 뭘 부여하는 거냐면 run이라는 걸 구현해야 된다라는 구현에 대한 정책을 디자인해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run은 내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run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코딩 자체에서는. 그래서 마치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버추얼 함수하고 비슷하죠. 느낌상으로. 버추얼 멤버 펑션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버추얼 멤버 펑션은 상속받으면 상속자가 가상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현의 의무를 자식한테 넘겨주는 구조잖아요. 순수 가상함수나 이런 거. 특히 이제 퓨어 같은 경우는 퓨어 펑셔널 같은 경우는 퓨어 버추얼 멤버 펑션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얘는 가상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run이라는 함수를 구현해라 라고 정적으로 이 테스트 함수가 가상함수가 아니잖아요. 정적 시간에 컴파일 시간에 걔에 대한 규약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 테스트를 콜하면 테스트가 밑에 쪽으로 전파시켜 주겠죠. 포워딩 하는 구조가 돼요. 어쨌든 근데 대충 CRCP가 어떤 건지는 알겠죠. 부모가 자식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한테다가 규약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규약을. 이런 함수를 구현해라. 이렇게 규약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구현된 샘플은 자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게 이렇게 하게 되면 카운트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타입으로 받잖아요. 이거는 적당한 얘가 아닌데 얘는 큰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복사 생성하거나 기본 생성하거나 복사 생성할 때 카운트를 올리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소멸자가 호출될 때 카운트가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디폴트 생성하거나 복사 생성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최근 스펙에서는 무브 컨셉트를 추가를 했지만 이 샘플을 만들 때는 그런 게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스트링을 만들 때 이 오브젝트 카운트에다가 자신을 딱 넘기는 순간 이 마이스트링이 몇 번 만들어지고 몇 번 생성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마이스트링 차에서 S1, S2를 만들고
마이스트링 더블 커렉트에서 WS로 만들어서 몇 개 지금 메모리에 몇 개 객체가 있어라고 물어보는 라이브라는 요 함수가 여기 보면 작성되어 있거든요. 라이브가 여기 개수가 출력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출력해보게 되면 커렉터는 S1, S2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W 커렉터는 하나 있다. 원래 마이스트링은 대부분 그냥 이런 거 생각 없이 구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내가 맞는 타입에 그래서 내가 A라는 타입을 만들 거예요. 근데 얘가 객체가 몇 개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여기다가 A 내 거를 여기다 넣어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A 타입이 뭐가 되냐면 레퍼런스 카운팅이 되는 메모리 몇 개가 생성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A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스트 샘플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이걸 굉장히 많이 줄게 써요. 여기다가 뭐 정책별로 해가지고 뭐 콤마 해가지고 쭉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 녀석에다가 요 마이스트링을 구현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기능을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톡톡톡 달라붙으면서 마이스트링이 갖고 있던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모든 구현을 부모한테 맡길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뭐 질문이 예, 그래서 제가 하나를 또 다른 샘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걸 이용을 해서 이 CRCP로 구현하는 샘플들이 굉장히 유형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들이. 이번에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떤 샘플이냐면 이것도 CRTP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myPerson인데 myPerson이 여기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myPerson이 지금 넘어가요. parent. 그럼 이 parent라는 클래스가 뭐라는 소리냐면 CRCP로 만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my가 여기다 넘어갔으니까. 이 parent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자식을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parent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리치 페어런트, 부자 아버지가 있고 하나는 가난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이 뭘 하냐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의 부모는 부자야 라고 하게 되면 하는 MO를 만든다. 말선에서 나의 아버지는 가난해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워크를 하면 부모 클래스는 이 그 워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부자 아버지는 한 번에 일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거고 가난한 아버지는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걔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출력해보는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그 CRCP를 이용해서 부모 자체를 골라내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자신의 부모가 무엇인지를 지정해주면 걔가 받아서 자식한테다가 어떠한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워크를 일하는 혜택을 주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캐스팅을 하죠. this를 뭐로 캐스팅하냐면 this를 child로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 그럼 child는 아들은 뭘 갖고 있냐면 on이라는 함수가 갖고 있어야 돼요. 보면 여기 on이라는 함수 갖고 있죠. son이 아들이 on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있는 poor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타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포인터를 통해서 부모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식에다가 어떤 규약을 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봤어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 뭐 마이스트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꺽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울게요.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스트링 지우면 에러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얘가 자식이 뭐냐면 템플릿이잖아요.
근데 마이스트링이라는 이 마이스트링이라는 문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스턴스 된 마이스트링, 인스턴스 돼버린 클래스의 이름. 또 하나는 템플릿 마이스트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뭐로 해석하냐면 템플릿 마이스트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이 마이스트링이 요 마이스트링이 아니라 템플릿 마이스트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브젝트 카운트는 뭐라도 되어져 있냐면 클래스 타입을 받지 템플릿 타입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넘기기는 마이스트링 하게 되면 얘는 얘를 둘 다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로도 해석할 수 있고 템플릿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경우는 템플릿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꼭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인스턴스 된 얘가 되지 빼버리면 템플릿 마이스트링이 돼버려요. 그거는 주의사항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일단 질문 있으면 고요. 질문이 그 템플릿 클래스들은 그 클래스의 이름 자체가 두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 인스턴스 된 이름, 걔는 이미 인스턴스 된 이름이 있고 하나는 템플릿 이름 두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템플릿 이제는 두 개 다 받을 수 있어서 템플릿도 받을 수 있고 클래스도 받을 수 있고 템플릿 클래스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쓸 때는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템플릿이냐, 인스턴스 된 자기 자신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저 질문 네. 있는데요. 네. 네, 저 부모에서 자식의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함수가 부모에서 뭔가 제약을 만들면 자식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에서 어떤 제약을 했는데 자식이 그 함수를 안 만들거나 아니면 안 만들었으면 얘가 계속 재기 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안 만들면요? 네. 그렇죠. 네, 똑같은 이름이라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거 저번에 만들어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뭔가 해가지고 처리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서 혹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해도 되잖아요. 부모 검색 때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군요. 전에 네네. 그것 때문에 엄청 복잡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그걸 저장을 안 해놓으니까 막상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 혹시 기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대부분 떠오르시. 네. 이름을 달리하는 거죠. 아예. 네. 이름을 달리하면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긴 하는데 네. 이름이 다르게 만들라는 거는 제약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는지 여쭤보려고. 네.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으로 해서 그, 어, 음, 정확하게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네. 그 상속 구조에서 아까 전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뭐 P1, P2 찾는 것처럼 지금 그거잖아요. 결국은요. 그 문제잖아요. 네. 그쵸. 그 문제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상황적으로는. 저 아이디어는 생각이 났는데 그 호출하는 게 자식인지 부모인지만 검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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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이게. 네. 네. 이걸, 끝입니다. 네.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 프라이빗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 프라이빗을 하면 다 프라이빗으로 들어가고.
예, 그렇게 되면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 네. 이게 마이 퍼슨을 통해서 이 위로 검색을 못 하거든요, 원래. 네. 그쵸.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막혀 있으니. 내려가서 위로 올라오면 뚫고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네네네. 이렇게 하면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서 뚫고 그 프라이빗으로 해서 부모로 타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프라이빗이면 네가 지금 여기서 호출되는 여기 이쪽에서 호출했을 때 아마 못 올라올 거거든요. 프라이빗을 하게 되면. 네.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 상속 관계에서 막 이름을 찾아 들어가는 구조에서 막아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네. 그쵸. 그러려 그러면 거기를 아예 프라이빗으로 하든지 네. 뭔가 좀 음. 하여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숙제긴 해요, 그게. 네. 그 좀 예전에 해결했던 것 같은데 저장을 잘 해 놓을 걸. 근데 나중 가면 더 편한 방법들이 나와요. 네. 그렇겠죠.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있나요? 한번 프라이빗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프라이빗 하면 어차피 프라이빗 해도 자기 자신에서는 호출이 가능하지 않나요?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에 공개되는 건 네. 아니지만. 그러긴 네. 한데 타입이 그 정적 타입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 얘는 자신이 아니잖아요. 자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자식으로 바뀐 인스턴스가 요 내에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 이 부모를 추적 못 해요. 부모를 추적 못 한다고요. 아. 한 겹이 더 쌓여져 있어서 추적을 못 하는 거죠? 얘가 여기 이 내에서는 여기 프라이빗으로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네. 여기 내에서는 얘를 뚫고 들어가요. 부모를 찾아 네. 위로 올라가요. 네. 그렇지만 얘는 지금 다른 인스턴스잖아요. 자체 멤버 함수가 아니라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내에 있는 인스턴스잖아요. 아. 그러면 얘 뚫고 못 올라간다고요. 캐스팅하면 이제 예. 뚫고 못 올라가게 되는, 예. 원래가 다르면. 이 캐스팅이 이 안에 있으면 올라가요. 이 안에 있으면. 어차피 아. 자기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사용하는 시점 위치가 자기 자신에 바뀌잖아요. 외부로 그게 그걸 돼서. 막는 게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은. 그러네요. 그걸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느낌상. 네. 왠지 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질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것도 그 CRCP 예 중에 하나인데요. 얘인가? 똑같은 건가? 아니, 요거 다르군요. 요건 뭐냐면 이 부모 지금 보면 여기 두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는 가상함수가 있고요. 가상함수로 푸라는 함수가 있어요. 푸라는 함수가요. 그런데 요 녀석 논버철이나 버철 클래스를 뭐로 하고 싶으냐면 부모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프라이빗 사용했네 이렇게 부모로. 그러면 부모가 푸라는 가상함수를 갖고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뭐로 바뀌냐면 가상함수로 바뀌잖아요. 부모가 똑같은 프로토타입의 그 멤버 함수의 이름이 부모가 가상이면 자식도 자동으로 가상이 되거든요. 근데 넘버 처리 되면 넘버 처를 요 B 베이스로 전달하게 돼 V 베이스로 전달하게 되면 부모는 버처리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일반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냐에 따라서 자식의 함수가 가상 함수가 되느냐 일반 함수가 되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상속을 받아서 V를 넘기면 다시 얘는 V 베이스에 넘어가고 V 베이스는 다시 해서 이 V가 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녀석이 맨 여기 있는 색 두 개가 맨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넘버철로 만들어서 후하게 되면 이때는 P1이 넘버철이잖아요. 그럼 넘버철이 베이스잖아요. 베이스에 베이스 이게 그 테스트 뭐지? f라는 함수가 가상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p 타입이 갖고 있는 f를 호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p 타입은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얘가 호출된다고요. 첫 번째는 f 베이스 f가 호출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맨 부모를 버추얼로 해서 가상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들 때 시점은 드라이브드 클래스고요. 이렇게 여기도 부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P 부 할 때에 이 만들어진 차입이 이 부라는 녀석이 가상함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부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하는 어떤 거를 호출하느냐를 런타임으로 밀어버리잖아요. 런타임에 실제 밀어서 실제 걔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뭐냐를 딱 봤더니 드라이브드인 거죠. 따라서 얘는 얘가 호출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냐면 부모에다가 특정한 부모가 가상함수냐 가상함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부모에 따라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함수가 가상함수가 되기도 하고 비가상함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체인지업으로 바꾸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이렇게 첫 번째 거는 그래서 그냥 부 정적 시간에 뿌라는 함수가 컴파일 시간에 뿌가 결정이 나는 거고 두 번째 함수는 뿌를 결정할 때 뒤로 미루죠. 가상함수니까.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 보니까 실제 만든 녀석은 드라이브드라서 드라이브드에 뿌가 호출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종료를 할게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활용하는 부분은 가상함수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제이긴 한데 이건 가상성을 상속받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템플릿으로는 뭘 할 수 없냐면 간단하게 보면 템플릿 멤버 함수는 가상함수가 될 수 없어요. 템플릿 멤버 함수는. 그냥 템플릿 멤버 함수로 가상을 구현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에다 넣어주고 이게 내부의 멤버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할 케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예. 그 원래 제약이 있던 거를 그걸로써 풀 수 있다라는. 실제로는 이제 원래는 템플릿으로는 가상함수를 못 만들고요. tem플릿 네. 자체가 가상함수는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네.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 뭐라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언뜻 보면 그냥 멤버 함수잖아요. 네. 근데 멤버 함수인데 얘가 멤버 함수인지 가상 그거인지는 이 부모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상성이 자식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CRT 이런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가상성을 가상성을 내가 직접 셀렉트 할 수 있다. 가상성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부가 내가 가상이냐 마냐를 내가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가상 형태로 돌려낸다 그러면 가상 쓰는 거고 가상 쓰지 못한다 그러면 컴파일 타임에 결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고 하여튼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약간 트릭 같은 느낌이네요. 네, 트릭이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상이냐 비가상을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거를 템플릿 통해서 결정하도록 만든 거죠. 가상성.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